아내분들이 이제 우리 남편에게 네. 회피성 인격 장애가 있다고 음. 그런 분들이 좀 계시죠? 네네. 아, 네. 그럼 선생님, 회피성 인격 장애가 뭔가요? 아내분들이 뭐 이렇게 뭐 문자를 주신다거나 뭐 이메일 같은 걸 보내시면서 우리 남편이 회피성 인격 장애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 그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아, 아닌 경우가 훨씬 네. 많아요. 그 회피성 인격 장애가 뭔지를 좀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 아내분들이 그냥 이 남편 이렇게 행동만 보고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남편 회피성 인격 장애 있는 것 같아. 뭐 이거 병이 아닐까 뭐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예. 일단 이제 인격 장애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격 장애는 크게 한 세 부류로 나눕니다. 세 부류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이상심리학에서 이제 정해놓은 DSM 기준에 DSM이라는 정신장애 진단 편람을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기준이에요.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기준. 네네. 거기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요. A형, B형, C형. A형에는 이제 그 편집성 인격 장애, 네. 그리고 이제 분열성, 분열형 인격 장애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B형 인격 장애 네 가지가 있는데 연극성, 그리고 자기애성, 반사회성, 그리고 하나가 이제 경계선 인격 장애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 마지막 C형 인격 장애, 그 강박성 인격 장애, 그 강박증하고 다릅니다. 네네. 네, 강박성 인격 장애, 그리고 의존성 인격 장애, 마지막에 회피성 인격 장애죠. 그래서 이제 A, B, C형으로 나누고 C형 중에 하나다. 네. 회피성 인격 장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이 회피성 인격 장애의 특징이 뭐냐? 네. 그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회피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피한다? 네네. 예. 도망간다? 네네. 아. 근데 무엇을 회피하느냐? 음. 자신의 과업, 과업이요? 관계. 관계. 크게 두 가지. 아, 과업과 관계를 네. 회피한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다. 예. 아. 그 회피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면은 네. 이제 불안을 굉장히 크게 느껴요. 아. 일이 조금만 잘못된다거나 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다거나 또는 사람들과 앞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큰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숨는 거죠. 네, 도망가고. 예. 안 네. 하려고 하고. 예. 근데 의존성 인격 장애 있는 사람도 똑같은 불안을 느끼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행동 양상이 달라요. 아. 의존성 인격 장애 있는 사람도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과업을 어떤 뭘 받는다거나 책임질 일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뭐 미움받을 일이 생긴다거나 예, 그런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의존성 인격 장애 있는 사람은 네. 그런 일이 딱 발생할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매달려요. 아. 네, 옆에 막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나 이런데 어떻게 되니 막 물어보고 막 여기도 도와줘 저기도 도와줘 이러고 막 굉장히 그 막 애기처럼 막 엄마 나 어떡해 막 이런 행동을 보여요. 회피성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네. 숨어요. 아. 회피성 인격 장애 있는 사람들은 숨죠. 막 그런 분들 계시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연락이 안 돼. 네네네. 네. 갑자기. 네. 네.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연락을 받지 않고 이제 또 좀 많이 피하려고 그러고 예,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심지어 뭐 대인공포증이 나타나는 느낌 같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꿈꾸는 건 나는 자연인이다를 꿈꾸죠. 칩거. 음, 네. 그러니까 그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 외톨이 네. 예,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그래도 삶에 어떤 재미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그 도박이라든가 아, 음주라든가 예,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좀 많이 빠지죠.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하고 양상은 조금 좀 달라요. 네, 대인공포증의 사회공포증은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그 자기가 어떤 특정한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성적이에요, 만성적. 네. 예, 만성적으로 해서 자기 성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조금 양상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이분들은 항상 숨으려고 한다. 네네. 그게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고 그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음. 대상과 네. 나는 네. 한 세트예요. 네. 내가 관계를 맺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내가 힘이 센 사람이야. 그럼 상대도 힘이 센 사람이라고 이제 본인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네. 상대를 대할 때 좀 무거운 일을 대할 때 뭐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전돼 볼 수 있지 않겠고. 내가 힘이 세. 근데 이거 아령드는 거 뭐 한번 들어보는 거지. 네네. 예. 근데 난 약해.
이런 사람은 똑같은 체력이 있더라도 아령드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회피성 인격장애를 가진 자아상은요, 네. 나는 사회에 부적합자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사회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네. 음. 뭔가 난 부적합한 것 같아. 나는 이 사회생활하기 좀 부적합해. 아, 예. 나는 이 사회의 일원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자기는 사회 부적합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이 어떤 위치나 뭐 성장이나 이런 걸 많이 좌절을 하세요. 네. 예, 도전도 안 하시고 노력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잘 살고 싶으니까 망상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걸 하면 대박을 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일확천금의 꿈. 네. 네. 그래서 또 중독에 빠지는 거죠. 아, 예, 예. 뭔가를 자기가 사회 부적합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유지한 상태로 그 세상이 두렵겠죠. 하지만 네네. 뭔가를 내가 또 이루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상에 빠지고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빠지고 또는 뭐 게임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음. 네. 그러면 이제 네네. 우리 남편이 음. 이 회피성 인격 장애가 맞는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아내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 그겁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본인을 회피하니까 네, 네.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막 대화 안 하려고 하고 네. 집 나가버리고 연락 안 되고. 집에만 들어오면 뭐 방 안에만 들어와서 안 들어오고. 네네. 예, 네. 이러니 또 처갓집에 안 가려고 그러고. 처갓집 가서 사람이 좀 멍하니 있다 나오고.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회피성 인격장애가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회피성 인격장애가 그렇지 않느냐를 볼 때는 그 사람이 나 이외에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집 말고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네네. 네네.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뭐 직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아닐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냥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네, 집에 뭔가가 불만이 있는 거다. 예, 예. 단순하게. 단순하게. 네. 예, 또 사회생활을 뭐 잘한다. 뭐 돈도 잘 번다. 예, 그러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네. 예, 이 인격 장애라고 할 정도로 말 그대로 장애예요. 네네. 장애라고 진단 내릴 정도라면요, 사회생활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사회 활동에 큰 영향을 줘야만 해요. 예, 근데 우리 남편이 뭐 사회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네네. 예, 뭐 직장 생활하는데도 잘해. 물론 스트레스는 받겠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뭐 직급도 있어. 네. 예, 직장에서 뭐 승진도 해. 돈도 벌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피성 인격 장애까지는 아니다. 네. 야, 나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예, 나를 회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장애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단순히 그냥 지금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또는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또는 남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나를 좀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고요. 회피성 인격 장애까지는 이제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피성 인격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사회에 부적합한 사람이야. 네. 그럼 사회 활동이 전반이 안 돼요. 그러시겠죠. 예. 뭐 집에만 있는다든지. 음. 예, 그러시겠죠. 그리고 뭐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예, 뭐 사회 활동 안 하려고 그러고,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피성 인격장애 의심해 볼 필요는 있죠. 뭐 남편이 만난 친구들도 안 만나요. 사회 활동도 안 하려고 그래요. 방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나도 안 만나고 뭐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피성 인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갑자기 그런 경우 있어요. 갑자기 남편이 안 그랬는데 네네. 연애 때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성격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있어. 네.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죠. 아.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원래는 사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예, 뭐 사회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나와의 관계도 연애 때 별로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어. 네. 예, 그러면 변했다. 이제 변했다. 그럼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죠. 아, 그럴 때는 우울증. 예, 예. 네. 그럴 땐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죠. 또는 이제 사회 공포증. 어떤 큰 좌절로 인해서 뭐 사회적으로 뭐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든가 실패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회피성 인격장애 있는 분들은요, 연애도 원래 잘 안 돼요. 아. 예. 연애도 잘 안 돼요. 네. 예, 근데 연애할 때 내 말도 나랑 이제 관계도 뭐 나쁘지 않았고 내 말도 잘 들었고, 예, 좀 뭐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연애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결혼 생활 초반에 괜찮았다. 그런 경우 회피성 인격장애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싫어서 그냥 피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아내분과 부부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남편을 뭐
이 회피성 인격 장애라서 뭐 치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네. 이제 내 남편이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이 선생님의 설명이 우리 남편하고 똑같다. 음. 아니 회피성 인격 장애가 이거는 맞는 것 같다. 음. 이런 남편을 두신 아내분들은 그럼 네.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이제 일단 남편이 상담과 치료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좋겠죠. 음. 예. 근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아내분과 관계가 아내분이 남편을 사랑한다. 네. 예, 난 가정 생활하는데 이 남편이 이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난 가정 생활을 유지할 거고 우리 남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동기여야만 돼요. 네, 네. 예. 우리 남편이 바뀌면 내가 좋아질 것 같아. 네. 이런 동기로 여기 남편을 여기 모시고 온다면 남편은 상담 효과도 없고 상담도 안 받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살아도 괜찮아. 근데 당신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왜냐면 아픈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너가 건강해져야만 내가 편안해져. 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여기 오신다 그러면 남편분 상담을 받지 않으세요. 아, 예.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상담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가장 빠른데 아내분이 이제 남편의 상담을 설득을 하실 때 당신이 정말 건강해지고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남편에게 상담을 권유를 하셔야지 너가 바뀌면 내가 편해질 것 같고 너가 바뀌면 우리 자식들이 좋아질 것 같고 이런 불순한 동기로는 남편을 모시고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바꾸려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정말 네, 당신 아프잖아. 예, 그러니까 아프니까 치료해야지.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기를 모시고 오면은 남편분이 제 발로 왔을 때 본인 발로 여기 오케이 내가 그럼 상담을 한번 받아볼게 심리치료를 받아볼게 그럼 내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네. 확신을 갖고 오실 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럴 때 이제 제일 상담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상담 동안에 이제 무엇을 하느냐. 네, 네. 상담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예, 이제 크게 남편을 상담하게 되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죠. 네, 네. 첫 번째 네. 이제 자아상을 바꾸는 겁니다. 아, 그 남편분의 자아상이요? 네. 아. 나는 사회에 부적합한 사람이야. 이게 아마 성장 과정에서 어떤 그 주입된 어떤 잘못된 왜곡된 학습이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너희 쓰레기 같은 놈아, 너는 뭐 인생 패배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이제 뭐 어릴 때 뭐 큰 상실을 겪었다든가,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박혀 있는 경우, 그 부정적 자아상을 빼고 다시 긍정적 자아상을 집어넣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남편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바꿔야 됩니다. 이 회피성 인격장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두렵게만 봐요. 아, 예. 아, 다 두렵다. 예. 어. 그 원인 자체는 뭐냐면 네. 불안한 일은 있어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은 있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상 세계관을 바라봐야 되냐면 네, 네. 부정적 상황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셀프가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부정적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뀌는 게 심리치료입니다. 아. 회피성 인격장애에서 크게 두 가지. 나는 사회 부적합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사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부정적 상황이 없어서는 안 돼가 아니라 부정적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 예, 난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남편분께서 음. 상담을 오려고 하시지 않는 경우 네. 이제 아내분께서 좀 힘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아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남편분의 자아상이요? 예. 근데 아내분이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네네. 아내분이 좀 노력을 해서 남편의 자아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작은 사회 참여를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해 칭찬을 해주세요. 아, 작은 사회 참여를 요구하고 거기에 거기에 대해 칭찬을 해라. 네네. 작은 사회 참여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서 뭐가 있을까요?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네. 아, 그런 사소한 거. 음. 아, 네.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그리고 어머 당신 쓰레기 버려주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편하게 살아. 예. 여보 우리 애들 오는데 뭐 애들하고 잠깐 우리 산책 가자. 그리고 잠깐 뭐 1시간 정도 사회 쪽으로 뭐 이렇게 산책 한 바퀴 돌고 당신이 내 곁에서 이렇게 산책을 해주니까 난 당신이 너무 좋아. 당신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뭐 회사 내에서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여보 당신 힘들지만 한번 출근했다 와. 출근 딱 하고 왔단 말이야. 네. 그리고 월급 날이 딱 됐어.
그러면 여보 나 당신이 돈 벌어다 주니까 너무 좋아. 당신이 우리 가정을 먹인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약간 암시나 세뇌를 줘야 돼요. 네. 근데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사회 참여를 요구해야 됩니다.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아, 그래 남편이 셀프를 바꿔가는 거예요. 자아상을. 자아상을 남편분, 아내분의 도움으로 또 충분히 바꿀 네. 수 있다. 그럼요. 예. 어릴 때 젊은 시절에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왔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자아상을 만들었지만 네. 아내를 통해서 자아상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계속 학습과 재학습을 계속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네. 이제 아내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아내분 본인이 회피성 인격 장애이실 수가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좋지만 이제 그렇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회피성 인격 장애일 때는 또 어떻게 뭐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무조건 오십시오. 네, 상담 받으세요. 그게 제일 빠르다. 네, 예. 제일 빠르다. 네. 아, 혼자 끙끙대고 고생하지 마시고 상담 받으러 와서 전문가의 도움 요청이 제일 빠르죠. 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 성격 장애라는 건요. 네. 성장 과정에서 얘를 좀 크게 다쳤어요. 근데 말 그대로 장애잖아요. 네. 예, 성장에서 크게 다쳐가지고 내 몸에 장애가 생긴 것처럼 내 마음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그걸 노력해가지고 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근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재활훈련도 막 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내가 다리가 장애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처럼 내가 마음에 장애가 있어. 내가 어릴 때 내 잘못은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할 거야. 이런 방법도 있지만 네. 전문가의 도움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이 회피성 인격 장애인 경우 이제 한 2회면 되나요? 1회여도 되나요? 글쎄요, 제가 뭐 네. 케이스를 이제 뭐 접한 결과 이제 보통 한 2번, 길어도 3번이면 되는 거로 제가 경험상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모든 상담 센터 그렇지 않아요. 네. 상담사들마다 이제 그 상담하는 스타일과 치료적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하이투라이프 이제 특히 저한테 오시는 경우에는 2번에서 길면 3번. 네. 예, 한 번만에 끝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제 경험상. 이 예. 회피성 인격 장애인 경우에는 네네. 네. 이 회피성 인격 장애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으면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